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벌써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와 장기화 대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의 성과와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이 토론회에 참석한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참석하신 공개 토론회 어떤 취지로 진행이 됐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제까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서요. 역학조사나 의료 대응, 또 사회적 거리두기 등 진행됐던 정책 전반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고 앞으로 어쨌든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새로운 국면에서 어떤 변화를 가다듬고 또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나 교수님께서는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방역 최전선에 계시기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로서 보기에 우리나라 방역 대응 체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짧게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전체적으로 K-방역, 확진자 억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네. 이제 확진자들이 이제 사망하거나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소위 이제 K-의료 이런 대응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나라가 공공의료 체계가 좀 빈약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좀 불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서는 역학조사 관련 조직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역학조사가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분들하고 접촉되어진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서 격리를 해가지고 더 이상 확산을 억제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 조직이 좀 강화된 측면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 정부의 이 관련 조직들이 아직 그런 좀 보강된 조직이라거나 이런 어떤 인력 확충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강이 되어질 필요가 있다. 사령부는 잘 구축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사단하고 대대급이 지금 현재 좀 아직 미흡하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좀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병관리청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손발 역할은 지자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의 역학조사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좀 부족하다. 대응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앙정부 기능이 강화된 만큼 지방정부도 이렇게 강화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으로 근무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요. 네. 직접 그때 서울시 역학조사관의 인원과 실제 이렇게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돌았을 때 그때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셨을 테니까 실제 역학조사관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인원이 적합하고 역학조사관의 근무 환경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서울시에 이제 4명의 역학조사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통틀어서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메르스라거나 이런 어떤 아주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질병관리본부 이제 지금은 질병관리청이 됐습니다만은 역학조사관 지원을 받아가지고 움직였는데 사실 서울시가 인구 1,000만에 가깝다 보니까 감염병이 이 군데군데서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4군데 정도 권역을 나눠가지고 여기 이제 감염병이 나오면 거기에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또 결과를 리포트 내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했는데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좀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 바쁘게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역학조사관은 서울시에 25명 정도까지 늘리고 또 자치구는 75명까지 확충을 하면서
했고 역학조사 요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역학조사관을 도와서 동선 추적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을 전체 다 합치면은 서울시 지금 현재 한 400 내지 500명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들 아주 고생이 많죠. 네. 근데 시민건강국장으로 근무하셨을 당시보다 훨씬 더 지금 역학조사 인력은 늘어난 건 사실이네요. 네,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 이제 그 심층 역학조사, 기초 역학조사 이런 그 사례조사 하는데 지금 급급한 상태에 있고 사실 이제 역학조사관들이 이 역학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분석하고 예측하고 아주 고급의 어떤 그런 분석과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잘 못 나가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하는 데에는 현재 인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질병관리청이 올해 역학조사관 채용을 4번이나 진행을 했는데 단 한 차례도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실 뭐 역학조사 하다 보면 협조를 잘 해주는 분들은 쉬운데 협조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정말 그분들하고 씨름하느라고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날 확진 나온 사람들은 당일 어쨌든 역학조사를 다 마무리해야지 빨리빨리 지금 접촉자들을 찾아내고 그분들을 격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쫓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에 따라서 어떤 비전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부분도 사실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관 양성 체계 이런 것도 지금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역학조사관은 처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5급 사무관이라거나 6급, 7급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의사들이 하는 경우는 이제 5급까지도 해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되어져 있는데 이게 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얼마나 정규직으로 해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임기제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거 한 다음에 자기가 뭘 할지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위해서 저희가 공공의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네네. 역학조사 역량도 좀 갖추고 또 이렇게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또 이 보건 당국에서 계속 자기 어떤 진로 경로를 가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좀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직 지금 이게 잠깐 멈춰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대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네네. 정부에서 공공의료기관 또 의사를 더 늘리기 위해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좀 늘리는 방안들을 추진을 했는데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계 전체가 지금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국시재용시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이고 이런 현상 지금 이제 의료계가 어느 정도까지 동의를 해줘야 가능한 일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한국 의료 시스템은 사실 이제 민영화가 많이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개원가라거나 어떤 민간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정부는 보다 좀 더 정교하게 설계를 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했는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다소 성급하게 정책이 발표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공공병원이라거나 공공의대가 결국은 민간 병원이나 민간 의료를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건 사실 코로나19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런 공공의대나 공공병원이 앞장서서 나중에 공공의료를 좀 더 강화하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민간병원 손잡고 할 수 있는 공공의료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좀 대승적 견지에서 이거는 좀 판단하고 의료계와도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때 의정협의체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제라도 밀도 있게 협의해서 공공병원 확충이라거나 공공의대 신설이라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잘 풀려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좀 정교하게 설계를 해서 의료계하고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지금 이제 그런 역학조사관을 비롯한
공공의들을 더 길러내는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방역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 그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상황에 비춰볼 때 어떤 대책이 좀 마련돼야 할까요? 네, 실제 이제 그 현장에서 근무했던 분들을 좀 보면 확실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상반기에 그 방역에 종사했던 분들이 이미 여름에 그 인사 때 다른 곳으로 막 일부러 막 자원해가지고 전출가 분들도 좀 많이 있고요. 네.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아는 거는 서울시 상황이다 보니까 좀 보면 서울시는 공공병원도 그렇고 자체 특별 포상 휴가라거나 상여금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미 한 부분도 있는데 보다 체계적인 대책 수립을 지금 또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담당자 인터뷰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다음에 좀 중요한 것은 방역 업무를 일을 좀 덜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조직과 기능 그리고 인력이 보강이 되어져서 역할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조금 더 이렇게 순환해서 일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시스템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봅니다. 간호 인력을 좀 늘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일단 병원 현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병상당 간호 인력 비중이 좀 낮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간호 인력이 좀 더 늘어나야 아직 좀 더 좀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현재 커뮤니티 케어라거나 이런 어르신 돌봄 등 관련해가지고 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건강에 늙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자는 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인데요. 네. 그러려면은 현장에서 어르신들 생활 현장에서 가까이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 보강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간호 인력, 방문 간호 인력이 공무원으로서 또 지역사회에 충원되는 것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의사 인력이나 약사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앞으로 충원이 돼야 되지만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도 잘 해나가야 되고 또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또 굉장히 큰 사회적인 파도가 우리한테 닥쳐 있는데 이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많이 강화돼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이 간호사 인력이 적절하게 충원이 돼서 업무 부담 없이 업무 성과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합니다. 네, 토론회에서 거리두기 기준을 재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방안으로 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현재 거리두기 기준이 3단계로 되어져 있고 일부 2.5단계라거나 이런 거는 있습니다만은 확진자 숫자뿐만 아니라 병상 가동률이나 노인 확진자 비율 등 위험성을 고려한 보다 정교한 거리두기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더 세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좀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경제도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봉쇄나 이런 확진자를 억제하는 그런 거는 꼭 필요하겠지만은 조금 더 유연하고 정밀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이 좀 이야기 됐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가급적이면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노인분들이나 쪽방촌이나 돌봄시설이나 이런 것처럼 공공시설들은 마지막까지라도 문을 열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쪽방촌이나 돌봄 어르신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이번 코로나19 대응에서 서비스가 중단됨으로써 고통을 겪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보완 대책 이런 거를 좀 강화해가지고 이 공공적 서비스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도 코로나19 대응을 하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왔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대응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미카의 그레이스 켈리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 want to talk to you. The last time we talked, Mr. Smith, you reduced me to tears. I promise you it won't happen again. Do I attract you? Do I repulse you with my queasy smile? Am I too dirty? Am I too flirty? Do I like what you like? I could be wholesome, I could be loathsome, guess I'm a little bit shy. Why don't you like me? Why don't you like me without making me try? I try to be like Grace Kelly, but all her looks were too sad. So I tried a little Freddie. I've got an entity mind. Sad. So I tried a little Freddie. I've done it entity man. I could be brown, I could be blue, I could be violet sky, I could be red, I could be purple, I could be anything you like. Gotta be green, gotta be mean, gotta be everything more. Why don't you like me? Why don't you like me? So walk out the door. Say what you want, just satisfy yourself, hey. But you only want what everybody else said you should want. You want. I could be brown, I could be blue, I could be violet sky, I could be hot, I could be purple, I could be anything you like. Gotta be green, gotta be mean.